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신의 한 수와 자본의 패배. 배구는 정말 돈의 스포츠일까요? 아니면 보는 눈, 즉 선구안의 스포츠일까요? 프로 무대 준비를 시작한 지 고작 한 달 남짓한 20세의 신예 인씨가 한국 배구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인물은 다름 아닌 배구 여제 김연경이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호기심처럼 던졌던 한 번의 선택. 그 가벼워 보였던 픽은 실제 영입으로 이어졌고 인씨는 순식간에 흥행의 중심에 섰습니다. 관중 수와 시청률 모두를 끌어올린 존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한 실력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인씨의 존재감은 수십억 원을 들여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액을 투자했지만 벤치를 지키는 외국인 용병들, 부상으로 시즌을 접는 선수들 사이에서 1억 원대 신인 계약을 맺은 인씨는 출전할 때마다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스카우팅 시스템 전반을 다시 봐야 한다는 신호일까요? 김연경은 선수로서의 전성기를 넘어 감독으로서의 첫 시즌부터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BCT 스포츠 채널은 김연경의 시선, 그리고 돈으로는 넘을 수 없는 진짜 가치에 주목합니다. 인씨 이코노미. 김연경의 기반 위에서 시작된 인씨의 질주.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기는 감정일 수 있지만 숫자는 현실을 말해줍니다. 김연경 은퇴 이후 리그 시청률은 1.04%까지 떨어졌고 배구 코트의 열기도 눈에 띄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나 인씨가 준비된 단 한 경기에서 시청률은 1.1%로 반등했고 최고 2.6%까지 치솟았습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녀의 존재가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관장의 홈 경기 평균 관중 수도 1,800명에서 2,05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매진된 좌석,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 SNS를 뒤덮은 하이라이트 영상들. 그 중심에는 김연경의 서사와 인씨라는 새로운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제 팬들은 단순히 강한 팀이 아니라 이야기를 가진 선수를 원합니다. 인씨는 단지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녀를 통해 팬들은 김연경의 시선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배구는 전략보다 스토리, 기술보다 캐릭터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흥행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중 수, 광고 수입, 굿즈, 콘텐츠 브랜드 협찬까지 단 한 명의 신인 선수가 리그 전체의 수익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인씨는 이미 하나의 경제입니다. 김연경은 인씨를 발굴한 것을 넘어 그녀를 중심으로 리그의 판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억 원짜리 마케팅보다 더 강력한 한 명의 배구 선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 아시아 쿼터의 반격, 가성비의 반란입니다. 최근 V리그에서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히 영입된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기존 외국인 선수들보다 더 큰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리그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대표적인 사례는 정관장의 인씨입니다. 데뷔전에서 16득점을 기록하며 득점, 흥행, 화제성까지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부로 시선을 돌리면 한국전력의 무사 예리 있습니다. 교체 선수로 출발했지만 데뷔 경기에서 블로킹 5개를 기록하며 단숨에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벤치에서 시작한 한 선수가 팀의 수비를 단단히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V리그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돈보다 눈, 자본보다 이야기. 그 중심에 새로운 이름들이 서 있습니다. 또 한 명 주목할 선수는 페퍼저축은행의 시마무라입니다. 일본 국가대표 출신인 그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가진 타입은 아니지만 경기 조율과 팀을 이끄는 능력에서는 탁월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비교적 낮은 이적료, 그리고 시즌 중반 합류. 일반적으로 이런 선수들은 팀 전술에 녹아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큰 기대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아시아 쿼터 선수들은 기존 주전들을 밀어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배구의 선수 영입 전략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 아니었을까요? 저렴하고 빠르게 적응하며
전술 이해도가 높은 자원들. 이제 V리그는 외국인 용병 의존 구조에서 벗어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미래의 V리그는 용병 중심 리그가 아닌 스카우팅 중심 리그로 재편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김연경의 인시는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른바 야채 용병의 비극. 거액을 들였지만 실패로 끝난 구단 용병들의 속사정입니다. 한쪽에서는 인시처럼 가성비 스타가 떠오르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수억 원을 투자한 외국인 용병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V리그에는 이제 불편한 단어, 야채 용병이라는 표현이 공식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영입된 디미트로프는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점점 팀 내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부상 이후 사실상 수비형 선수로 전락했고 현재 공격 성공률은 오히려 인시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전술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교체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교체조차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 KOBO의 외국인 선수 제도 때문입니다. 현재 외국인 선수는 시즌 초 트라이아웃 풀 안에서만 대체 영입이 가능합니다. 시즌이 한창 진행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쓸 만한 선수 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 리그 일정도 겹칩니다. 수준급 선수들은 이미 모두 계약을 마친 상태죠. 결국 남는 자원은 검증되지 않았거나 리스크가 큰 선수들 뿐입니다. 반면 아시아 쿼터는 비교적 자유롭게 합류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비싼 선수는 교체하기 어렵고 값싼 선수만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수억 원짜리 용병은 벤치에 앉아 있고 1억 원대 신인은 주전으로 뛰는 기이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스카우팅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구조적 실패입니다. 팬들은 묻고 있습니다. 리그는 이 모순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팀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제도 때문 아닌가? 구조적 모순. 예, 용병은 교체할 수 없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V리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부진해도 교체가 어렵고 아시아 선수는 자유롭게 합류해 즉시 성과를 냅니다. 이 기묘한 구조의 핵심에는 KOBO의 트라이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리그 외 해외 선수는 반드시 시즌 초 등록된 풀 안에서만 선택해야 합니다. 시즌 중 교체를 하더라도 이미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즌 중반이 되면 해외 리그는 이미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정상급 선수들은 모두 소속팀이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기복이 심한 선수 혹은 이른바 시간제 선수뿐입니다. 리스크는 크고 성과는 불확실합니다. 다시 말해 V리그는 가장 비싼 선수는 바꿀 수 없고 가장 값싼 선수만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왜곡된 구조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과연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정성과 리그 안정성이라는 명분은 과연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요? 수억 원을 투자한 외국인 선수가 시즌 내내 벤치에서 마무리하는 리그 운영이 정말 합리적일까요? 더구나 최근 흐름은 분명합니다. 대체 자원으로서의 효율은 오히려 아시아 쿼터가 훨씬 높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선수를 탓하기 전에 시스템부터 바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김연경의 인시. 단 한 명의 성공이 리그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면 이제 리그가 해야 할 일은 선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야채 용병 문제는 반드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코 개인 선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김연경의 통찰과 기존 스카우팅 데이터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예, 김연경은 인시를 알아봤고 예, 기존 구단 스카우터들은 그녀를 놓쳤을까? 이건 단순한 선수 선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그 전체의 시스템적 시각과 현장을 꿰뚫는 개인의 안목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입니다. 스카우터들이 보는 건 수치입니다. 공격 성공률, 블로킹 비율, 리시브 효율. 하지만 인시는 그 숫자들에서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연경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성장 가능성, 멘털의 강도, 그리고 무엇보다 팬을 끌어당길 수 있는 스타성. 기술만이 아니라 서사를 본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상승한 시청률, 폭발적인 관중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졌던 이야기의 부활. 김연경은 인시를 선택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멘터를 다듬고 기술적인 조언을 건네며 너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육성과 브랜딩을 동시에 해낸 셈입니다. 반면 기존 스카우팅은 표면적인 지표에 갇혀 가능성과 캐릭터를 놓쳤습니다. 이건 김연경 개인의 천재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보여준 건 기존 스카우팅 시스템이 간과해온 핵심 변수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한 선수를 넘어 리그 전체로 확장됩니다. 미래의 V리그는 단순한 능력 검증 리그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직관과 현장 경험을 함께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김연경은 지금도 코트 밖에서 시나리오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정관장 팀의 딜레마, 인시 몰빵의 그림자. 모든 성공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현재 정관장이 보여주고 있는 인시 효과는 분명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시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인시는 아직 20살의 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1옵션 공격수로 활용되며 모든 부담을 홀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인시는 16득점을 올리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 팀 구조가 너무 빠르게 한 선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선수의 침묵입니다. 잔해대 공백은 결국 인시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20살 선수가 외국인 용병의 목까지 대신하고 있는 상황, 과연 정상일까요? 단기적으로는 흥행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게 계속 알을 낳으라고 재촉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팬들의 기대는 커지고 인시의 책임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성장 중인 선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혹사가 아니라 보호, 그리고 역할의 분산입니다. 이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시의 나이도, 리그의 생태계도, 한 선수의 퍼포먼스에 모든 것을 거는 선택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않습니다. 정관장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딜레마 앞에 서 있습니다. 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시라는 자산을 보호할 방패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과부하 속에서 무너진 천재의 비극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V리그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제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리그의 인기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김연경이라는 브랜드, 인시라는 서사, 그리고 팬들의 몰입. 하지만 이 현상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아시아 쿼터의 성공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배구는 스펙보다 이야기, 비용 대비 효율, 그리고 팬과의 연결이 더 중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외국인 용병 제도는 정체돼 있습니다. 경직된 트라이아웃, 교체가 불가능한 규정, 선수 보호보다 제도 유지를 우선하는 구조. 지금 이 공백을 누가 메우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김연경이라는 개인의 영향력으로 임시 처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리그 자체가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규칙에 갇힌 리그로 남을 것인가? 변화의 선두에 설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선수 제도, 지금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아시아 쿼터를 확대해 또 다른 숨은 원석을 찾아야 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